안녕하세요. 저는 10사람 부럽지 않은 외동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직도 제 눈엔 한없이 어린애처럼 보이는데 어엿한 성인이 되어 결혼도 하고 먼저 떠난 남편 사업까지 마음 잡고 이어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사업장에 찾아가 보니 남편보다 더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 놀라기도 했답니다. 유독 무서웠던 남편과 닮았다는 말에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제 눈엔 사업할 때 보이던 남편의 날카로운 모습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이런 거겠죠. 이젠 하늘에서 그 사람이 아들을 보고 있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남편은 2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걷지를 못해도 비바람이 무섭게 치는 날에도 매일같이 새벽 5시에 공장 문을 먼저 여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부모님 잘 만나 쉽게 얻어진 거였다면 그렇게는 못했을 겁니다. 20년 전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처음 연 공장이 1년 만에 문을 닫았거든요. 긴 방황 끝에 남편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고 그 뒤로는 남편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걸 얻은 것 같았어요. 그건 바로 돈보다 사람이었죠. 내가 왜 몰랐을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더니 진짜 그런 모양이야. 요즘 잘 되는 공장들을 돌아보니까 이제 알겠어. 지금은 계단만 밟아도 여기는 오래 가겠구나 하는 게 느껴질 정도라니까. 아유 설마 그래도 깊이 알면 내부 사정은 또 다를 거야. 정답은 사람이야, 사람. 아무리 기계가 하는 일이라 해도 그걸 결국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잖아. 잘 되는 공장 분위기는 분위기부터가 다르더라고. 그 시끄러운 기계 사이에서도 이 웃음소리가 새어나올 정도라니까. 그리고 직원들끼리 얼마나 가족 같은지. 이번에 새로 만들면 나는 그런 분위기부터 만들 거야. 뭐든 간에 당신이 다시 일어서려고 기운내는 거 보니까 보기 좋다. 기계 소리 돌아가는 거 들으니까 심장이 다시 뛰는 기분이야. 그리고 남편은 직원들 복지에 누구보다 힘을 썼어요. 초반엔 자금이 빠듯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놓치지 않고 챙겨주려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 생일날 직원들에게 선물과 편지가 한가득 도착한 걸 보고 느낌이 왔죠. 아유, 다들 너무 감사하네. 아니, 우리 집에서도 미역국만 먹고 간단히 보냈는데 직원들이 더 낫네. 사장님 최고라고 편지까지 써서 선물을 보냈어. 당신 인기가 꽤 좋은 모양이다. 아이고, 당신한테 내가 말 안 하니까 인기를 몰랐구나. 어린애들이 쓴 편지도 있네. 누구야? 왜 그때 내가 직원들 자녀 생일도 같이 챙겨주고 싶다고 했었잖아. 자부심 느끼는 회사로 만들고 싶다고. 그걸 시작한 뒤로 엄마 아빠 다니는 회사 최고라고 인기가 좋대. 애들이 더 좋아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애들이 쓴 편지가 있었구나. 내 남편 오늘 다르게 보이네. 당신 기억나지? 내가 그때 그랬잖아. 이번에 공장 지으면 평생 갈 사람들하고 위기 넘으면서 계속 같이 갈 거라고. 사실 처음엔 나도 직원 관리 잘해서 그만둔다는 소리 안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게 목표였는데 시간이 계속 가다 보니까 내가 받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래, 우리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처음엔 남편이 살뜰하게 챙기고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컸는데 점점 저도 남편에게 마음을 보태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요리 같은 걸 해서 공장에 챙겨가는 일이 많았죠.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젠 공장 식구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일상을 공유하는 게 당연해져 버릴 정도였어요. 이번에 아들이 명문대 입학한다고 김 부장이 입이 찢어지던데 당신이 등록금 한번 내주는 게 어때? 우리 집에 꼬맹이 때 놀러와서 민수하고 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녀석이 대학을 가네. 아유, 세월 참 빠르다. 그래, 내가 그 녀석 로봇만 10개는 넘게 사줬을 거야. 벌써 대학을 가다니. 아예 안 그래도 노트북을 하나 사줄까 했는데
돈으로 주는 게 더 낫겠다. 참, 우리 부장님도 나만큼이나 사연이 많지. 사업 망한 뒤로 술 못 끊고 3년을 집에서만 지냈대. 그런 상태에서 일하겠다고 나왔으니 누가 쉽게 받아줬겠어. 나랑 처음 만났을 때도 얼굴이 벌겋더라고. 근데도 당신은 왜 받아줬어? 사업 망했단 말 듣는데 내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지. 술 없이 어떻게 버텼겠어. 근데 난 이 사람이 뭐든 하면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술 끊고 2주만 일해보라고 했지. 우리 인연도 참 벌써 20년이 넘었네. 얼마 뒤 숨가쁘게 흘러간 20년이라는 시간이 더 실감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들이 며느리를 인사시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말하면서도 긴장 하나 없는 목소리에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유독 싹싹한 성격의 며느리는 상견례 날을 잡기도 전에 먼저 인사를 받더라고요. 눈치를 보아하니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했죠. 뭐가 됐든 간에 아들이 괜찮다고 했으면 우리에게도 큰 문제 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차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는 그 사람 통해 전해 듣는 것보다 제가 직접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상견례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말이 아니라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나도 놀랐네. 편히 얘기해요. 사실 이런 자리 나도 떨리긴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솔직히 두 사람만 괜찮다고 하면 반대하고 그럴 생각은 없거든. 용기 내서 어렵게 온 것 같은데 편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며느린 질끈 감은 눈을 뜨더니 힘겹게 입을 떼더군요. 사실 전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엄마나 아빠 중 한 분이 절 데려갈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두 분이 다 재혼하는 바람에 제가 있는 게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씩 여기저기 친척집 옮겨 다니면서 지냈어요. 이런 가정사가 흠이 될 것 같아서 상견례 자리에 겨우 어머니를 설득해 낳아주시기로 했는데 사실 이것도 15년 만에 연락을 한 거여서 아마 저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고 사이도 좀 어색할 거예요. 애써 말을 고르고 눈물을 삼키며 덤덤하게 이야기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어린 날부터 받은 상처가 역력히 보이더라고요. 툭 건들면 눈물을 쏟을 것 같은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남편도 저랑 같은 마음이었는지 가만히 차를 더 따라주더군요. 참 힘들었겠다 사는 게. 그 어린애가. 눈칫밥만 먹고 컸어요. 친척집에선 매일 들은 이야기가 밥만 축낸다고 차라리 소를 키우는 게 낫겠다. 엄마랑 똑같은 팔자로 살 게 뻔하니까 투자할 가치도 없다 하면서 학원 하나를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도 알았어요. 난 태어나지 말아야 했구나. 그러다 엄마를 8년 만에 처음 만나는 날이었는데 그때 전 어떻게든 빌어서 엄마랑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친척집에서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으니까요. 근데 차에 내릴 때부터 가족들 눈치를 보더니 건너편에서 엄마 이름을 부르니까 모른 척하고 등을 돌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칫밥 그만 먹고 싶은 생각에 뛰어가서 엄마를 붙들고 데려가 달라고 사정했더니 엄마가 절 발로 차면서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다는 얼굴로 당신은 이미 아들 둘이나 키우고 있다고요. 아이고 어머나. 울고 싶으면 울어요. 참지 말고. 남편이 휴지를 갖다 주자 괜찮다고 하더니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젠 웬만해선 안 울어요. 근데 저도 자식이잖아요. 엄마 입에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다는데 그 말 속에도 전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텐 엄마뿐이란 생각에 비수처럼 꽂힌 말을 듣고도 몰래 전화 걸어서 데려가 달라고 딱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마지막엔 소리까지 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인생에서 지웠으니까 없는 사람처럼 살래요. 우리 인연은 예전에 끝났고 아빠만큼이나 제가 치가 떨리기 싫다고요.
제 얼굴만 보면 아빠랑 살던 힘든 시절이 생각나서 보는 것조차 싫대요. 제가 있는 걸 알면 본인 사는 것도 힘들어지니 절대 나타나지 말라면서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엄마한테 난 사라져야 하는 사람이구나. 조용히 살아주는 게 엄마가 행복한 길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사연 때문에 결혼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서류상으론 멀쩡히 부모님이 다 살아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지금 연락되는 친척들은 아무도 없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부터는 쭉 혼자 컸던 거예요? 네, 친척들이 절 피하더라고요. 어릴 때도 제 발로 고아원에 간 적 있어요. 한 번도 따뜻한 집에서 편히 자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 거기서 사는 친구들이 더 부러웠어요. 있으나 마나한 부모님 때문에 짐처럼 옮겨 다니진 않을 테니까. 근데 서류상으론 부모님도 계시고 친척도 있으니까 조건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척들도 제가 연락하면 또 집에 얹혀 살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전부 번호까지 바꿔서 지금은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럼 언제 집을 나온 거예요? 고등학교 때요. 그래도 그 나이면 받아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친척집 나와서부터는 계속 숙식이 가능한 곳에서 일했어요. 근데 저한텐 거기가 집보다 더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다행히 그분들이 딸처럼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부모 복은 없어도 인복은 엄청난 사람이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갑자기 제가 목이 다 따끔거리더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갖다 준 휴지를 제가 쓰면서 코가 빨개지도록 울었습니다. 아유, 미안해요. 그냥 듣다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게 더 안쓰럽고, 참 얼마나 많이 울고 다쳤으면 이젠 울지도 않을까.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우리한테 말할 생각을 했어요? 숨기고 결혼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고 나면 계속 사는 게 조마조마할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 때 엄마한테 한 번만 나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괜히 두 분 속이는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은 우리 둘만 알고 있자고 했는데 그냥 용기 낸 김에 왔어요. 고마워요. 그 긴 시간을 홀로 다 이겨내고 혼자 힘으로 뭐든 다 했으니 그 속이 얼마나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겠어. 우리 아들이 왜 좋아했는지 만나보니까 알 것 같네. 제대로 된 사람을 골랐어. 여보, 나 어디 가서 열심히 산 걸로는 안 빠지는데 이 앞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말을 감히 못하겠네 그래.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진짜 아버님 얘기 듣고 얼마나 존경스러웠는데요. 아버님 일 물려받으라고 제가 옆에서 열심히 설득 중이에요. 고맙네. 몇 년을 설득해도 이놈의 자식이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더니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만 하고 피해. 근데 이 녀석이 아내 말도 안 들어. 그런 놈은 혼나야 하는데 앞으로 우리 둘이 팀해야겠다. 어때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제 얘기 듣고도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큰 용기 내줘서 우린 고맙기만 한데. 우리 며느리가 왔는데 이대로 보낼 수 있나? 얼른 밥 먹고 가요. 온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우리 먹던 반찬 몇 가지뿐이지만 그래도 한술 뜨고 가요. 국만 다시 끓이면 되겠다. 그런데 식탁에 앉은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이 뚝뚝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금방까지 본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다 말랐는지 아무 기색도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무슨 연유로 우나 싶어 놀라서 갔더니 어머, 죄송해요. 이런 게 처음이라서. 왜 안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아니요. 저 너무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지금은 저한테 살면서 밥 먹고 가라고 따뜻한 밥 해주고 싶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실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제 앞에 이런 따뜻한 국하고 밥이 있는 걸 보니까 갑자기 주체가 안 돼서.
아휴, 그랬구나. 내가 평생 밥은 언제든지 차려줄 테니까 자주 찾아오고 오늘처럼 편하게 와요. 아니, 나도 딸이 없어서 너무 허전했는데 이 기회에 우리 며느리를 딸로 삼아야겠네. 그러니까 외로워 말고 우리한테 많이 의지하고 지내도 괜찮아요. 이제 결혼하면 우리가 식구니까, 응? 감사합니다, 어머니. 식사 후에 함께 과일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는 남편과 공장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나누더라고요. 사실 저도 깊이 들어가면 모르는 것이 많은데 며느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그런지 두 사람은 저도 모르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나누더라고요. 그러더니 며느린 남편에게 먼저 제안 한 가지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혹시 공장에 부족한 인력 없으세요? 직원으로 일하는 개념보다 나중에 아버님 사업을 꾸준히 했을 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요. 안 그래도 하나 더 늘리려고 생각하던 참이라 필요한 게 많긴 하지. 그럼요. 제가 아버님 일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 공부머리가 아주 없는 편은 아닌데 숙식 때문에 여태껏 전문적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결혼하면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도 따고 뭔가 제대로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다른 곳에서 남 좋은 일 하는 것보다 아버님 일에 도움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제가 더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든 배워서라도 할게요. 정말? 아이, 그럼 내가 한번 고민해봐야겠네.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네. 기특한 며느리 생각에 남편도 기분이 좋아 보이더군요. 사실 남편은 공장에 오래 일한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대를 이어 아들이 운영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는데 이상하게 계속 아들은 자신이 없다며 피하기만 했거든요. 번번이 남편이 불러다 놓고 설득해도 아들의 대답은 변함없었어요. 전 아빠 발끝도 못 따라갈 거예요. 아마 직원들도 제가 한다고 나서면 전부 짐 싸서 나갈걸요? 그리고 전 어릴 때부터 이해가 안 갔어요. 월급 주는 사람들한테 아빠가 왜 쩔쩔매고 더 잘하려고 하는지. 그 사람들은 직원 아니고 가족이야, 가족. 먼 친척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다. 너 크는 내내 엄마 아빠처럼 챙기던 사람들이고, 아니 나도 직원 식구들 태어나고 대학 가는 것까지 보고 자란 사람이야. 수저가 몇 개인지도 다 아는데 그게 식구 아니냐? 내 사람들 조금 더 마음 써주면 되지. 공장이 돈으로만 굴러가는 데면 더 좋은데 돈 많이 주는 곳으로 징작 갔지 왜 여기 있겠어. 저는 식구들까지 다 챙기고 전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 아빠만도 못하다고 비교나 당하겠죠. 결국 애써서 해도 욕먹는 짓 하기 싫어요. 아빠가 여태 해온 것도 못 지킬 거고요. 절대 남편을 넘어설 수 없을 거란 두려움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런 제안을 해주니 나중에 아들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 같았죠. 우리 며느리 정말 최고다, 최고. 아유, 어떻게 아들도 못하는 생각을 벌써부터 해. 그래, 내 말이 그거야. 밖에 나가 남의 집 일 돕느니 우리 가족 사업을 열심히 하자는 거야. 벌써 날 도울 생각부터 하고 기특하구나. 그리고 남편은 1년간 며느리와 함께 일하면서 적성을 찾아주려고 하더라고요. 누구보다 부지런히 나와서 일을 돕고 꼼꼼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더니 공장 수익을 관리를 맡겼죠. 이미 속 깊은 이야기를 숨김없이 다 나누고 우리 식구가 돼서인지 급속도로 더 친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들도 그 모습을 보더니 공장 일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꿈이 조금씩 가까워져 가며 며느리 덕에 공장 터를 넓히는 경사가 일어나기도 했죠. 우리 집에 복덩이가 왔나 봐. 내가 그랬지? 가족 생기면 자기 희생하면서까지 정말 잘할 애 같다고. 아이 참, 이런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다니 축복이 따로 없어. 그동안 저녁에 회계학원까지 다니면서 배웠다잖아. 제대로 수익 관리하려고. 이번에 공장 확장 온 건 우리 며느리 덕이야.
어쩜 그렇게 똑소리가 날까? 당신이 이 기회에 큰 선물 하나 해줘야겠네. 말로만 고맙다고 하면 안 되지? 게다가 며느리의 인품을 직원들까지 좋아한 덕에 제가 가끔 공장에 김밥 같은 걸 싸들고 가면 웃음소리가 퍼져나왔죠. 남편이 다시 공장을 세울 때 다짐했던 그 일이 현실이 되었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발만 디뎌도 여긴 미래가 창창한 곳이란 걸 진짜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과 며느리는 항상 같이 퇴근해서 집에 오곤 했어요. 함께 먹는 저녁 식사 자리가 참 좋더라고요. 어머니, 맨날 제가 와서 저녁 차리는 날 힘드신 건 아니죠. 전 어머니 밥 먹을 생각에 5시부터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근데 오늘 공장 식구들이 저더러 시어머니를 이렇게 좋아하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고 집을 매일 가냐고 다들 신기해하대요. 아, 제가 어머니한테 요리 대접해야 하는 건데 매일 죄송해요. 대신 다음 주말엔 제가 준비할게요. 아이고, 괜찮아요. 저녁까지 힘들게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집에 있는 사람이 하면 돼. 주말에도 와서 먹어도 돼. 사실 저 사람은 맛있게 먹을 줄도 모르는데 잘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도 기분이 좋지. 신나서 만들어 요즘. 정말요? 아유, 우리 아버님이 호강하시는 줄을 모르시네. 솜씨 좋은 어머니 덕에 매일 진수성찬을 먹는데 어떻게 맛있는 줄을 모르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남편한테도 어머니 손맛 닮고 싶다고 그랬는데 제 요리 스승이 어머니잖아요. 아, 어머니, 저 저번에 게장 만드셨던 거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인터넷 찾아봐도 어머니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예 영상으로 좀 찍어둘까 봐요. 아유, 안 돼. 너 요리까지 잘하면 내가 너무 밀리잖니. 며느리는 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딸, 남편에겐 든든한 사업 동반자였죠. 꼼꼼하게 관리하는 며느리 덕분에 남편도 마음 놓고 사업을 해나갈 수 있었어요. 안팎으로 마음 써주는 며느리가 생겨서 집안에 환한 햇살이 드는 것 같았죠. 묵묵한 아들과 남편만 있던 집이다 보니 더 그걸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뒤에서 가장 흐뭇하게 보던 게 아들이었죠. 우리들이 주방에 서 있는 걸 볼 때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아유, 어떻게 아들 왔다고 나와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우리 엄마는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좋아한다니까. 며칠 전에 당신 일할 때 낮에 한 번 왔더니 엄마가 당신 없다고 대충 먹으라는 거 있지? 서러워서 못 살겠다. 여태 아드님 밥상 제가 잘 차려드렸는데 무슨 질투야? 밤새 공장 나가서 일하고 오는 아내 대단하지도 않니? 네 아빠가 그러는데 직원들이 아빠보다 이젠 우리 며느리를 더 좋아한단다. 그러니까 너도 말 잘 들어. 미리 잘 보이는 게 좋을 거야. 아이, 내 자리 다 뺏긴 것 같아 이제. 이놈 자식, 그걸 이제 알았어? 저 녀석은 눈치도 없네. 입이 삐죽 나온 아들을 온 가족이 놀리는 재미도 있었죠. 웃음소리가 집안에서도 떠날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따로 저에게 부탁해 며느리 선물 챙겨주는 것도 잊지 않았죠. 며느린 가족이 생긴 것만 해도 행복에 겨운 것 같다면서 뭐 하나 갖고 싶은 게 없냐고 물어도 한사코 거절했거든요. 자, 우리 오늘은 둘이 데이트하는 거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 며느리 생일 맞이 풀코스로 다 살 거니까 저녁까지 신나게 놀자. 일단 백화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우아하게 분위기도 내고 그러고 올까? 아유, 아니에요, 어머니. 전 비싼 옷 입고 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전 요즘 매일 웃고 같이 밥 먹고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젠 그건 일상이지. 과거는 잊어버려. 오늘 나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가면 혼나. 매일 공장 나간다고 편하게 입는다고 그래도 여자는 여자인 법이다. 주말 하루라도 예쁘게 차려입고 좋은 가방도 들어보고 기분 내는 거 중요하다. 우리 며느리 이렇게 이쁜데 빚을 못 내는 것 같아서 내가 안타깝다니까. 가끔은 이렇게 쓰는 날도 있어야 버는 재미가 있지. 오늘은 내가 다 골라줄 거니까 가격표 보지도 마.
며느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추억도 더 쌓여가고 서로 사소한 것도 챙기고 뭐 하나라도 같이 나눠 먹는 재미에 일상이 즐거워졌죠. 그렇게 행복한 시간만이 계속될 줄 알았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뇌출혈로 응급실에 갔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전 가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입은 바짝 마르고 제발 무사했으면 두 손을 모으며 기도만 했죠. 그렇게 병원에 도착했는데 병실 침대에 축 늘어진 그 사람 팔을 보니 섣불리 다가갈 수가 없더라고요. 떨리는 다리는 결국 풀려버려서 복도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잠시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남편은 끝내 일어서지 못하고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일어나. 이렇게 갈 사람 아니잖아. 응? 일어나 봐. 직원들 다 두고 공장 두고 이렇게 간다고? 아니잖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남편을 의지해서 바보처럼 살았는지 알겠더라고요. 고마워 여보. 나 이렇게 편하고 여유롭게 아무 걱정 없이 집에서 지내게 해준 건 당신이 밖에서 열심히 뛰어줘서였어. 그렇게 힘든데도 나가서 일하지 말라고 그건 당신 몫이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여지껏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당신이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니까 솔직히 너무 무서워. 근데 당신 이제 조금 쉬어.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편히 쉬어. 그리고 뒤숭숭한 공장 일을 수습하느라 며느린 새벽까지 정신없이 일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상황에 며느리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래서 당신이 그토록 가족이 일을 이어받기를 바랐나 보다 했죠. 아들도 옆에서 돕는다고 도왔지만 모르는 것 투성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생각보다 정리할 게 많네요. 장례식장도 못 지키고 죄송해요. 아유, 아니다. 여긴 나랑 민수 있으니까 괜찮아. 그나저나 일이 많아. 갑자기 이렇게 되는 바람에 참 너도 힘들겠다. 직원들도 꽤 불안해하고요. 아무래도 제가 장례식장보다 여길 지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아직 아버님께 다 배운 건 아니지만 그동안 곁에서 본 것들로 운영엔 차질 없도록 하려고요. 제가 아는 아버님은 공장 멈추는 걸 가장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럴 거야. 기계 도는 소리 들으면 심장이 뛴다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정말 고마워. 이런 며느리를 얻은 건 남편이 남겨준 은인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장례식장이 끝난 뒤부터 아들에게도 며느리를 도우라고 했고 저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남편 일까지 2배로 하면서 바빠진 탓인지 연락이 닿질 않더라고요. 밥이라도 한 끼 따뜻하게 해먹이고 싶었는데 도통 답이 없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저만큼이나 깊은 상실감에 빠진 직원들을 위해 집에 초대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 통 부사장님이 자리에 없던데 오늘도 안 왔어요? 아니 부사장 되고부턴 바깥 일만 하는지 얼굴 본 지가 한참이네. 난 어제 봤는데 야간에 근무하면 늦게 한 번씩 왔다 가거든. 요새 출근을 저녁에만 하나 봐. 근데 완전 딴 사람이 됐더라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더니 부사장 되니까 아주 때깔이 달라졌어요. 내가 어제도 옷이랑 차 보고 외부인인 줄 알았다니까. 강남의 부잣집 사모님 저리 가라요. 에? 부잣집 사모님이요? 네, 차도 독일 외제차로 싹 바꾸고. 그 차가 뭐 3억 좀 하나? 난 당연히 사장님이 사주신 줄 알았지. 근데 우리한테 좋은 차 타는 거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저기 멀리 주차하고 오더라고.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아니, 차를 바꿨어요? 사실 남편이 죽기 전에 며느리에게 차 한 대를 좋은 걸로 해주고 싶어 했는데
굳이 좋은 차 필요 없다면서 끝까지 거절했었던 게 머리를 스쳤죠. 그리고 출근도 제때 안 한다는 며느리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내내 공장에서 눈 붙이고 잔다는 아들 말과도 맞지 않았죠. 전 찜찜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얼굴 보잔 소리를 몇 번이고 문자로 보냈지만 제 연락에 답을 안 하더군요. 그 시간이 일주일이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하루는 남편을 찾아가 넋두리라도 할 겸 앉아 있었는데 그 안에 고이 접혀있던 편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직원이 편지를 쓰고 갔나? 아, 이건 못 보던 거네. 그리고 며느리가 제 앞에 나타날 수 없었던 이유를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었죠. 시작부터 절절한 이야기가 쓰여 있는 겁니다. 아버님, 저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 천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을 겁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절 누구보다 따뜻한 가족으로 맞아주셨는데 저 같은 애를 가족이라고 해주실 필요도 없어요. 변명이지만 아버님, 전 정말 사랑받고 싶었어요.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딸이라고 불러주는 것, 그 말이 너무 그리웠고 듣고 싶었어요. 아버님 만나면서 이제 행복해지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알았는데 끝까지 어리석었습니다. 엄마란 인간에게 번번이 속으면서도 그 말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전 태어나지 말았어야 마땅한 인간이에요. 남편도 나중에 제가 한 짓을 알면 보고 싶지 않을 테고 어머니도 그러겠죠. 제가 떠나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에 가서 아버님 직접 뵙고 사죄하겠습니다. 남편에게 가겠다는 마지막 줄을 본 순간 저는 머릿속이 또 하얗게 되는 걸 느꼈습니다. 자칫하면 또 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서로 뛰어가 이성을 잃은 상태로 며느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 며느리 좀 찾아주세요. 애가 곧 죽을 것처럼 유서를 남겨놨다니까요. 빨리요. 며칠 전부터 연락도 안 돼요. 제발 우리 며느리 좀 살려주세요. 괜찮으니까 다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좀 빨리 찾아주세요. 네? 우리 식구 또 보낼 수 없어요. 불쌍한 우리 며느리 제발 좀 찾아주세요. 제가 경찰서에 간 건 한 발 늦은 일이더군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이미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어요. 당연히 아들도 이 일을 알고 있을 줄 알고 상황을 물으려 연락했지만 충격이 큰 탓인지 연락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병원에 가면 얼굴을 볼 수 있겠지 싶어서 미어지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며느리 병실로 향했는데 간호사가 절 막아서더군요. 죄송해요. 면회 거부하셨습니다.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가세요. 가족인데요. 사람이 살았는지는 봐야죠. 우리 며느리가 여기 있어요. 내가 얼굴만 보고 나온다니까요. 가족이에요. 사람이 죽다 살아났는데 얼굴도 못 봐요? 생사는 알아야 하잖아요. 보호자가 요청하셨어요. 못 들어가세요. 며느리도 도저히 이 일을 저지르고 얼굴을 들 수가 없나 보다 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눈물을 삼키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일에 놀라서 분노가 된 아들은 무슨 영문인지 며느리를 만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걔 사정을 모르지 않는데 뻔히 아무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하나뿐인 가족이 우리밖에 없을 걸 잘 아는 애가 그래? 왜 면회도 거부하고 그러고 있냐고. 언제 퇴원하는데, 응?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하고? 엄마, 나도 시간이 필요해. 어떻게 날 두고 죽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 누가 혼자 일하라고 떠밀었어?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그렇지. 아빠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다 힘든 거 알면서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나중엔 집에도 안 들어왔어. 그래 놓고 갑자기 그런 짓을 벌여? 아유, 엄마는 안쓰러운지 모르겠는데 난 지금 너무 화가 나. 그러니까 내 앞에서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마요. 며느리 이야기에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걱정이 들어 며칠 뒤 며느리가 혼자 있다는 곳에 조용히 찾아가 배를 눌렀습니다. 갑자기 외딴 시골집에 간 것부터 모든 상황이 복잡했죠.
그런데 한참 인기척이 없더니 한참 뒤에 문이 열리더군요. 반쪽이 된 며느리 얼굴을 보니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가버리면 넌 참 편했겠다. 어? 남은 사람들만 힘들면 그만이지. 그 사람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너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이렇게 무책임한 짓을 할 수 있냐고. 힘들 때일수록 너도 같이 살려고 애를 써야지. 왜 그랬어? 어? 남편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돼 상실감이 큰 상황에 며느리까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너무 미워서 저도 모르게 처음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체 밥은 먹은 거야? 여긴 누구 집이고? 죽다 살아났으면 어떻게든 살아야지. 살아서도 죽은 사람처럼 살려고 그래. 그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가족하고 상의를 해야지. 왜 너 혼자 힘들어해? 제가 무슨 염치로 밥을 먹어요. 자격 없어요. 이 이야기 들으시면 어머니가 저 용서 못할 거예요. 보기도 싫으실 거고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한데 이 말 하는 것도 지금 염치가 없어서 제가 용서를 못 빌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미워하세요, 어머니. 무슨 말이냐?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럴 생각까지 한 거야? 그렇게 입 꾹 다물고 있을 거야? 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남이니? 처음 인사 왔던 날처럼 며느린 입술을 부르르 떨더니 정말 힘겹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정말 말하려고 했어요. 믿어주세요.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 기회를 놓쳤어요. 어머니도 이것 보고 나면 저 절대 용서 못할 거예요. 더 이상 가족으로 보기도 싫으실 거고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래, 네가 날 어떤 사람으로 봤는지 봐야겠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 실수도 하고 그런 법이다. 근데 뭐가 대체 널 그렇게 만들었는지 난 봐야겠다. 날 얼마나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보자 그래. 그리고 며느리는 밖으로 나가더니 지하실 창고 문을 열더군요. 먼지 쌓인 자전거부터 잡동사니가 가득한 그곳에 대체 무엇이 있는지 감도 안 왔습니다. 콜록대며 기침을 하고 서 있는데 그 틈에 며느리가 천막 하나를 들추자 글쎄 금고 2개가 보이더군요. 그리고 금고를 열며 며느리가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이 돈 몇 년 전부터 계속 아버님 사업 자금을 횡령해서 모은 거예요. 이 많은 돈을 뒤에서 네가 멋대로 만지려고 우리 집 왔을 때부터 일 달라고 접근했던 거구나. 다른 대로 말해. 너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이 하나라도 거짓 있으면 여기서 안 끊는다.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손댔냐고? 4년 정도 됐어요. 도둑을 키웠구만. 왜? 돈이 부족했어? 우리가 부족함 없이 줬잖아. 뭐 하나 더 주려고 해도 그때마다 거절한 건 너였잖아. 돈은 성에 안 차디. 가짜나서 큰 돈 만지려고 그랬던 거야? 아니에요. 사실 결혼 후에 아버님 사업 규모가 크다는 걸 알고 어머니가 연락이 왔는데 전 그걸 모르고 딸딸하면서 다정하게 불러주니까 잠깐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알아요. 엄마란 인간이 저한테 어릴 때 어떤 짓을 했고 야멸차게 보냈는지. 근데 엄마가 주는 사랑이 너무 고팠던 것 같아요. 아버님 사업 자금까지 손대서 갖다 주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럼 엄마랑 사이가 좋아질 줄 알고요. 차라리 필요한 돈이 얼마라고 말을 하지. 네 아버지가 그런 돈 필요하다고 하면 너한테 아낄 사람이니 못하러 돈 때문에 목숨을 걸 짓을 만드냐고 왜? 이거 똑똑한 줄 알았더니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해? 저도 양심에 찔려서 몇 번이고 고백하려고 했어요. 용서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할 생각으로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용서받을 기회도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계속 꿈에 아버님이 나와서 서럽게 울었어요. 나중엔 어머니랑 남편 얼굴도 못 보겠고 배은망덕한 짓을 벌인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전부 다 아버님, 어머님이 마음 써서 해주신 것들인데 그걸 누리면서 더한 욕심까지 낸 게 스스로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럼 여긴 누구 집이고 금고는 누가 쓰는 건데 대체? 여긴 돌아가신 할머니 댁인데 금고는 엄마가 써요. 얼마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전 주기적으로 돈만 갖다 놓고. 뭐야? 여기가 그 여자 은행이었네. 돈도 부족했는지 나중엔 명품백부터 차까지 사달라고 해서 제가 그것도 사드리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니까 거기까진 아닌 것 같아서 그건 몰래 들고 왔어요. 차는 공장 근처에 뒀고요. 직원들이 말했던 부잣집 사모님 명품 외제차 이야기까지 다 파악이 되더군요. 어디서 머리 한 대를 맞고 온 것처럼 바보가 돼버린 며느린 어릴 때 엄마에게 같이 살자고 제발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빌던 아이가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엄마 사랑이 고팠던 불쌍한 아이로 보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고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엄마하고 연락하면서 지내? 아니요, 더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번호 바꿨어요. 아이고, 그렇게 속고도 몰랐어? 아유, 완전 헛똑똑이의 팔푼이었네. 그래서 평생 너네 치고 산 엄마한테 어릴 때처럼 빌고 돈 갖다 주니까 딸이라고 불러주디 따뜻하게 한 번을 안아줬어? 그거 하나 받으려고 죄책감을 그렇게 쌓고 산 거야. 아이고, 내가 말이 안 나온다. 생각보다 며느리 마음에 빈 구멍이 너무 큰 것 같았어요. 오죽하면 착한 애가 죄책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일을 저질렀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끝까지 해보니 알겠어요. 그 사람한테 저는 단물이나 빼먹고 말 인간이었어요. 이런 제가 무슨 자격으로 가족을 얻고 살겠다고. 모든 게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분에 넘치는 행복. 그동안 모든 걸 누리면서도 감사한 줄 모르고 용서로는 부족한 것 압니다. 제가 어머니 어떻게든 돈 벌어서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죽는 날까지 뼈 빠지게 일하려고? 됐어, 그 돈. 너 충분히 가져도 될 돈 있었을 거야. 아마 그 사람도 다 알면서 덮고 있었을 거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직원보다 먼저 일 시작하는 사람이 그걸 몰랐을까? 너였으니까 눈 감았던 걸 거야. 난 안다. 그걸 절대 모를 사람이 아니란 걸. 예? 이미 아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에 며느린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동안 사죄의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연신하던 며느리 곁으로 다가가 전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시아버지란 사람 그렇게 바보 아니야. 사업을 몇 년 했는데 10원 하나까지 계산 잘하는 사람이 그걸 몰랐겠니? 그냥 너한테 속아준 거지. 나한테 죽기 전까지도 얘기 안 한 거 보면 덮고 가고 싶었나 보다 끝까지.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아휴, 나도 그 사람 뜻 따르련다. 당장 다 괜찮고 용서한다곤 말 못하지만 네가 솔직하게 말해줬으니 또 그동안 고생하고 마음 써서 일한 건 사실이잖니. 그렇다고 네가 한 짓까지 덮겠다는 뜻은 아니야. 네? 절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래. 괜찮아. 그만 울어. 내가 괜찮다잖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겠니? 너지.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죽을 생각까지 하고 참. 이젠 다 괜찮으니까 울지 말고 그만 일어서. 저는 마지막으로 눈물 범벅이 된 며느리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여기서 며느리를 보는 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눈에서 계속 눈물이 터져 나오더군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부탁하자. 이제 내 아들 만나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솔직히 고백해. 그리고 공장 일 제대로 마무리 지어. 거기까지가 네가 할 일이야. 진짜 용서를 바란다면. 예, 다 하겠습니다. 그 사람 선택에 전 따를 거예요. 그리고 얘야, 이건 어른으로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다. 어디서든 꼭 사랑받고 살아라. 그게 돈을 준다고 구걸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다. 어릴 때 그렇게 빌었다면서 그 짓을 왜 아직도 하려고 그래?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애야.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고 살아. 제 마지막 말에 엉엉 우는 며느리를 혼자 두고 돌아와 저도 한참을 울었어요. 뒤이어 이 사실을 알고 난 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먹은 것 같았어요. 엄마, 난 이혼으로 결정 내렸어요. 알아, 불쌍한 사람인 거. 나도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밉다기보다 당연히 돌보고 키워야 할 자식 버리고 사랑 안 준 이 사람 엄마가 더 미워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잘못한 건 나더라고. 아버지 사업 끝까지 욕먹을 게 무서워서 몇 년을 피했잖아. 당연히 내 몫을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젠 어쩌려고. 이젠 안 피할 거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부딪혀볼 각오했어요. 그 사람이 가짜로 쓴 장부도 주기로 했으니까 아빠가 하고 싶었던 꿈 내가 다 이룰 거예요. 이제는 무서워서 피하는 일 절대로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나 지켜봐 주세요. 아이 그럼 앞으로 엄마가 잘하는지 지켜볼 거야. 아빠도 하늘에서 다 볼 거고. 그날로 아들은 공장에 나가서 직원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인사를 하더니 밤낮으로 공장에서 지내더라고요. 일을 모르니 직접 다 해봐야 알 것 같다면서 몇 개월은 일을 직접 해보면서 열정을 갖고 하는 모습을 봤죠. 아이고 우리 사장님 이제 못하시는 게 없어. 완전 전문가가 다 되셨다니까. 아유, 이제 집에 좀 들어가세요. 우리가 사장님 눈치 보여서도 못하겠다니까요. 아니 그 부전자전이라고 공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사장님 빼다 박았어요 아주. 천천히 나오세요 제발. 저도 오늘 출근했습니다. 점심 맛있게 해드리려고요. 일 열심히 하시고 12시까지 오세요. 불고기 넉넉히 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공장에 다시 모여서 남편과 아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요즘 혼자 지내는 게 심심해서 그런지 공장에 가서 점심 챙겨주는 일도 더 자주 하고 있어요. 물론 아들이 물려받고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지만 위기가 올 때마다 직원들이 월급까지 일부 돌려주면서 아들에게 힘을 보태주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아들도 왜 그렇게 남편이 우리 식구라고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죠. 나 내년엔 아빠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작년엔 자신 없었는데 올해는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거든. 그리고 직원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아직까지 잘 있다고 그 얘기도 해줄 거야. 아빠가 제일 기뻐할 소식이잖아. 요즘은 남편보다 더 꼼꼼하고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아들을 보면서 저도 인생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우리에게 계속 살아갈 힘을 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이젠 결혼 생각은 없다는 아들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된 기분인데 어찌됐든 남은 인생 둘이서 의지하며 잘 살아가 보려고요. 그래도 좋은 인연이 온다면 그땐 제가 팍팍 밀어줄 생각입니다. 앞으로 좋은 배필 만나서 이혼 상처도 아물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멀리서나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